여러분 혹시 아침에 다리 저림, 밤에 종아리 당김과 그리고 갑작스러운 얼굴 화끈거림, 혹시 이런 증상 겪고 계신가요? 내가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다면 오늘 영상 단 1초도 놓치지 마세요. 이런 불편한 증상들이 사실은 우리 몸에 중요한 혈관이 보내는 긴급 구조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아주 쉽게 챙겨 먹을 수 있는 놀라운 효능을 가진 과일이 있습니다. 바로 참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참외가 몸에 좋다 한들 잘못 드시면 오히려 건강을 해치거나 심지어 절대로 드시면 안 되는 분들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제대로 알고 드셔야 참외의 모든 효능을 보약처럼 누리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참외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최고의 궁합과 꼭 피해야 할 최악의 궁합을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영상 마지막에는 참외를 보약 중에 보약으로 만드는 특별한 꿀팁까지 준비되어 있으니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꼭 시청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여름을 위해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참외가 우리 몸에 얼마나 이로운 과일인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의 건강관리에 참외가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깊이 있게 알아보시죠. 우리 몸의 혈압은 생명 유지의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동시에 관리가 소홀해지면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중요한 건강 지표입니다. 특히 고혈압은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릴 만큼 아무런 증상 없이 서서히 우리 몸을 망가뜨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심장질환, 뇌졸중, 신장질환 등 치명적인 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어르신들에게 혈압 관리는 더욱 중요하며 일상적인 식단 관리만으로도 혈압을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이 점에서 참외는 혈압 관리를 위한 훌륭한 자연식품이 될 수 있습니다. 참외가 혈압 조절에 탁월한 효능을 보이는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풍부한 칼륨 함량에 있습니다. 칼륨은 우리 몸의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미네랄 중 하나로 특히 소금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식단은 가공식품, 외식 증가 등으로 인해 나트륨 섭취량이 과도한 경향이 있습니다.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우리 몸의 체액 균형을 깨뜨려 혈관 내 수분량을 증가시키고 이는 곧 혈관에 가해지는 압력인 혈압을 상승시키는 주된 원인이 됩니다. 나트륨이 몸속에 많아지면 삼투압 현상으로 인해 혈관 내로 물이 더 많이 유입되어 혈액량이 늘어나고 심장은 늘어난 혈액을 순환시키기 위해 더 강하게 펌프질해야 하며 혈관벽도 더 큰 압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칼륨이 구원투수로 등장합니다. 참외에 풍부하게 함유된 칼륨은 우리 몸속의 나트륨을 신장을 통해 체외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칼륨은 나트륨과 함께 나트륨 칼륨 펌프라는 중요한 효소 작용에 관여하여 세포막을 통한 이온 교환을 조절합니다. 이 펌프는 세포 내 칼륨 농도를 높이고 세포 외 나트륨 농도를 낮추는 역할을 하는데 이를 통해 불필요한 나트륨이 소변으로 배출되도록 촉진하는 것입니다. 나트륨 배출량이 늘어나면 혈액 내 나트륨 농도가 적정 수준으로 유지되고 이에 따라 혈액량이 감소하면서 혈압이 자연스럽게 안정화됩니다. 이는 마치 넘치는 물을 빼내 수위를 조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트륨 배출 외에도 칼륨은 혈관벽을 이완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혈관이 경직되거나 수축하면 혈액이 흐르는 통로가 좁아져 혈압이 상승하게 되는데 칼륨은 혈관의 평활근을 이완시켜 혈관이 넓어지게 함으로써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혈압을 낮추는 데 기여합니다. 이러한 혈관 이완 작용은 심장의 부담을 덜어주고 심혈관 건강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참외의 혈압 조절 효능은 단순히 칼륨 함량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참외는 수분 함량이 약 90%에 달하여 체내 수분 공급에 탁월합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는 혈액의 점도를 낮추어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신장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노폐물 배출을 돕는 등 혈압 관리에 간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참외에는 식이섬유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식이섬유는 장 건강을 개선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건강한 장은 영양소 흡수를 효율적으로 만들고 장내 미생물 균형은 면역력뿐 아니라 전신 건강, 특히 염증 반응 조절에도 영향을 미쳐 간접적으로 혈압 관리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 관리는 동맥 경화와 같은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중요하며 이는 결국 혈압 안정에도 연결됩니다. 참외는 혈압약을 복용하는 환자들에게 약물 대체제가 될 수는 없지만 혈압 관리에 있어 보조적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계성 고혈압이거나 식단 개선을 통해 혈압을 관리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참외는 매우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다만 이미 신장 기능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칼륨 섭취에 주의해야 합니다. 손상된 신장은 칼륨을 효과적으로 배출하지 못해 혈액 내 칼륨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고칼륨혈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심장마비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장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참외를 포함한 칼륨이 풍부한 식품 섭취에 대해 반드시 의료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해야 합니다. 혈압 관리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한 장기적인 과정입니다. 참외와 같은 건강한 식품을 식단에 포함시키는 것 외에도 규칙적인 운동, 적정 체중 유지, 스트레스 관리, 금연, 절주 등의 생활 습관 개선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참외는 맛있고 상큼한 맛으로 더운 여름철 갈증 해소에도 좋으면서 혈압 관리라는 중요한 건강 효능까지 겸비한 훌륭한 과일입니다. 일상 속에서 참외를 꾸준히 즐기시며 건강한 혈압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참외의 달콤하고 시원한 맛과 함께 건강까지 챙길 수 있다면 그야말로 일석이조의 즐거움이 아닐까요? 우리 몸에서 신장 콩팥은 생명의 필터라고 불릴 만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신장은 하루에도 수많은 혈액을 걸러내어 체내의 노폐물과 독소를 제거하고 체액의 균형을 조절하며 혈압을 유지하고 적혈구 생산을 돕는 호르몬을 분비하며 뼈 건강에 필요한 비타민 D를 활성화하는 등 다양한 필수 기능을 담당합니다. 이러한 신장이 건강해야 우리 몸 전체의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외는 이러한 신장 건강을 지키는데 매우 효과적인 식품 중 하나입니다. 참외가 신장 건강에 기여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바로 높은 수분 함량에 있습니다. 참외는 약 90%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 섭취 시 체내 수분 공급에 탁월합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는 신장 기능을 원활하게 하는데 필수적입니다.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수분량이 부족하면 신장은 혈액을 걸러내는 과정에서 효율성이 떨어지고 소변량이 줄어들어 노폐물이 체내에 축적될 위험이 커집니다. 반면 참외처럼 수분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면 신장에서 소변 생성이 활발해지면서 체내 노폐물이 소변을 통해 효과적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소변량이 늘어나면 요산, 요소, 크레아티닌 등 신진대사 과정에서 생성되는 독소와 과도한 미네랄이 희석되어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고 몸 밖으로 시원하게 배출됩니다. 이러한 수분 배출 효과는 이뇨작용으로 이어집니다. 참외는 천연 이뇨제 역할을 하여 몸속에 불필요하게 축적된 수분과 나트륨을 배출시킵니다. 이는 신장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몸이 붓는 부종 증상을 완화하는 데 특히 효과적입니다. 특히 짠 음식을 많이 섭취하거나 오랜 시간 앉아 있어서 다리나 얼굴이 붓는 경험이 있으시다면 참외 한 조각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부종이 지속되면 혈액순환에도 좋지 않고 신장에도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적절한 수분 배출은 매우 중요합니다. 참외는 단순히 물을 마시는 것보다 칼륨 등 미네랄을 함께 공급하면서 몸의 전해질 균형을 일정 부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면서 수분을 효과적으로 배출합니다. 또한 신장 결석 예방에도 참외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신장 결석은 소변 내 특정 미네랄 농도가 높아져 결정화되면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참외 섭취를 통해 소변량이 증가하면 이러한 결석 유발 물질들이 희석되어 소변으로 배출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결석 형성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꾸준한 수분 섭취와 규칙적인 소변 활동은 신장 결석 재발을 막는 데도 핵심적인 관리 방법입니다. 참외에는 칼륨 외에도 베타카로틴, 비타민 C와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이러한 항산화 성분들은 우리 몸의 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신장 세포를 보호하는 데 기여합니다. 신장은 끊임없이 혈액을 여과하며 다양한 물질과 접촉하기 때문에 활성산소의 공격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항산화 작용은 신장 세포의 손상을 줄이고 염증 반응을 억제하여 신장 기능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만성 신장 질환으로 진행될 경우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가 중요한 발병 기전으로 작용하므로 항산화 물질 섭취는 예방적 차원에서 중요합니다. 참외는 또한 혈압 조절에도 도움을 주어 간접적으로 신장 건강에 이바지합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참외의 칼륨은 나트륨 배출을 촉진하고 혈관을 이완시켜 혈압을 낮춥니다. 고혈압은 신장 질환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고혈압이 지속되면 신장의 작은 혈관들이 손상되어 신장 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참외를 통한 혈압 관리는 신장 보호에도 이중적인 이점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외는 섬유질도 풍부하여 장 건강을 개선하고 변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건강한 장은 면역력 강화와 전신 염증 감소에도 기여하며 이는 신장을 포함한 모든 장기 시스템의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장과 신장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에 있으며 장 건강이 신장 질환의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장 건강을 위해 참외를 섭취할 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이미 신장 기능이 크게 저하되어 만성 신부전 등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경우 칼륨 배출 능력이 떨어져 혈액 내 칼륨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고칼륨혈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칼륨혈증은 심장 박동에 영향을 미쳐 심각한 경우에는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참외를 포함한 칼륨 함량이 높은 과일이나 채소 섭취 전에 반드시 의사 또는 영양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섭취량과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참외의 섭취가 신장 건강에 매우 이롭지만 개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외를 꾸준히 즐기심으로써 우리 몸의 중요한 필터인 신장을 건강하게 관리하고 항상 활력 넘치는 생활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시원하고 달콤한 참외 한 조각으로 몸속 노폐물을 시원하게 배출하고 가벼워진 몸을 느껴보시는 것은 어떠실까요? 우리 몸의 면역력은 외부로부터 침입하는 세균, 바이러스, 그리고 우리 몸 안에서 생겨나는 비정상 세포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방어 시스템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면역력은 자연스럽게 약해지는 경향이 있어 젊을 때보다 감기나 독감 같은 잔병 치레가 잦아지고 큰 질병에 대한 저항력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어르신들에게 면역력 관리는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면역력은 복합적인 요소에 의해 결정되지만 건강한 식단은 면역 시스템을 강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참외는 맛있는 여름 과일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면역력을 쑥쑥 올려주는 귀한 영양소들을 품고 있습니다. 참외가 면역력 증진에 기여하는 가장 대표적인 영양소는 바로 비타민C입니다. 비타민C는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필수적인 강력한 항산화 비타민입니다. 백혈구는 외부 침입자를 제거하는 면역세포인데 비타민C는 백혈구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증식을 촉진하여 면역 반응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즉, 비타민C가 충분하면 백혈구가 더 힘을 내서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더 효과적으로 공격하고 제거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비타민C는 우리 몸이 외부 병원균과 싸울 때 발생하는 활성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활성산소는 면역세포를 포함한 우리 몸의 건강한 세포를 손상시켜 면역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는데 비타민C가 이러한 활성산소를 중화시켜 세포 손상을 막고 면역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감기에 걸렸을 때 비타민C를 섭취하면 회복이 빨라진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며 이는 비타민C가 감기 바이러스에 대한 우리 몸의 저항력을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면역력 강화 영양소는 베타카로틴입니다. 베타카로틴은 카로티노이드 계열의 색소로 우리 몸에 흡수되면 비타민어로 전환됩니다. 비타민어는 상피세포의 비타민이라고 불릴 만큼 피부와 점막의 건강 유지에 매우 중요합니다. 피부와 코, 목, 장 등의 점막은 우리 몸의 1차 방어선 역할을 합니다. 외부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으로 침입하기 전에 가장 먼저 접촉하는 부위이기 때문입니다. 비타민어는 이러한 점막의 기능을 강화하여 병원균이 몸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물리적인 방어막을 튼튼하게 만듭니다. 또한 비타민어는 T세포, B세포와 같은 특정 면역세포의 성장과 기능 조절에도 관여하여 면역 반응을 조절하고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충분한 베타카로틴 섭취는 특히 호흡기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참외에는 비타민C와 베타카로틴 외에도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량의 비타민 B군과 칼륨, 마그네슘 등의 미네랄은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전반적인 세포 기능을 지원하여 간접적으로 면역력 강화에 기여합니다. 특히 칼륨은 체내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고 신경 및 근육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전반적인 신체 컨디션을 좋게 만들어 면역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또한 참외의 높은 수분 함량과 식이섬유는 장 건강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몸 면역세포의 약 70%가 장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장은 단순한 소화기관을 넘어 제2의 뇌이자 면역기관으로 불릴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장 건강이 좋지 않으면 유해균이 증식하고 장벽이 손상되어 면역 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참외의 풍부한 수분은 변비를 예방하고 장의 운동을 활발하게 하여 유익균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식이섬유는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이들이 증식하는 것을 돕고 장내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건강한 장은 면역세포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어 전반적인 면역력 증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와 피로는 면역력을 저하시키는 주범입니다. 참외는 달콤하고 시원한 맛으로 기분을 좋게 해주고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충분한 수분 공급과 상쾌한 맛은 몸의 활력을 되찾고 피로감을 줄이는 데 기여하며 이는 면역 시스템이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는 데 간접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또한 제철 과일을 섭취하는 것은 영양소 섭취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만족감도 주어 전반적인 웰빙에 기여합니다. 결론적으로 참외는 비타민C와 베타카로틴과 같은 핵심 면역 강화 영양소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장 건강 개선, 신체 활력 증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몸의 면역력을 쑥쑥 올려주는 팔방미인 과일입니다. 감기 등 잔병 치레를 줄이고 더욱 활기찬 생활을 원하신다면 참외를 꾸준히 식단에 포함시키는 것을 적극 권해드립니다. 물론 참외 하나만으로 모든 면역력을 책임질 수는 없지만
균형 잡힌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휴식을 병행한다면 참외는 면역력을 탄탄하게 지켜주는 든든한 조력자가 될 것입니다. 더운 여름날 시원하고 달콤한 참외로 맛과 건강,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시길 바랍니다. 참외와 최고의 궁합인 음식과 함께 드시면 그 효능이 훨씬 극대화되어 우리 몸에 더 큰 이로움을 가져다 줍니다. 이 세 가지 환상의 궁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참외와 최고의 궁합 첫 번째는 껍질과 씨입니다. 많은 분들이 참외를 드실 때 을의 껍질을 깎아버리고 달콤한 과육 속에 씨앗이 모여있는 태좌 부분도 제거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습관은 참외가 가진 영양학적 가치를 절반 이상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참외의 껍질과 씨는 과육 못지않게,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우리 몸에 이로운 보물 같은 영양소들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함께 섭취함으로써 참외의 건강 효과를 2배, 3배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참외 껍질은 그 자체로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플라보노이드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플라보노이드는 식물에서 발견되는 폴리페놀 화합물의 일종으로 우리 몸을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고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혈관 건강 측면에서 플라보노이드의 역할은 특히 중요합니다. 플라보노이드는 혈관 내피세포를 보호하고 혈관벽의 탄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혈관이 유연하게 확장하고 수축할 수 있도록 하여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산화 스트레스는 혈관 내피세포를 손상시키고 염증을 유발하여 동맥경화를 촉진할 수 있는데 플라보노이드는 이러한 산화적 손상으로부터 혈관을 보호하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만성염증은 심혈관 질환을 비롯한 다양한 만성질환의 주요 원인입니다. 참외 껍질의 플라보노이드는 체내 염증 반응을 억제하고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생성을 줄여 염증성 질환의 발생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전신 건강, 특히 혈관 건강 유지에 필수적인 기능입니다. 일부 플라보노이드는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여 혈전 생성을 방지하고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도록 돕는 효과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는 뇌졸중이나 심근경색과 같은 혈관 질환 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참외 껍질에는 식이섬유와 소량의 비타민 및 미네랄이 포함되어 있어 과육과 함께 섭취했을 때 더 풍부한 영양소 섭취를 가능하게 합니다. 참외씨, 흔히 버려지기 쉬운 이 작은 부분에는 오메가-3 지방산, 풍부한 식이섬유, 그리고 마그네슘, 아연과 같은 귀중한 미네랄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 참외씨는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의 일종인 알파-리놀렌산을 함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우리 몸에서 생성되지 않아 반드시 외부 섭취를 통해 얻어야 하는 필수 지방산으로 뇌 기능 발달 및 유지, 콜레스테롤 및 중성지방 수치 개선, 혈압 조절, 염증 감소 등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합니다. 특히 혈관 건강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참외씨에는 과육보다 훨씬 많은 식이섬유가 농축되어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장 건강에 필수적인 영양소로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변비를 예방하고 장내 유익균의 성장을 촉진하여 장 건강을 개선합니다. 건강한 장은 면역력 증진에도 직접적으로 기여합니다. 또한 식이섬유는 탄수화물의 소화 및 흡수 속도를 늦춰 혈당 스파이크를 완화하고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므로 당뇨병 관리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그네슘은 300가지 이상의 효소 반응에 관여하는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에너지 생산, 근육 및 신경 기능 조절, 혈당 조절, 혈압 조절, 뼈 건강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참외씨를 통해 마그네슘을 섭취하면 이러한 신체 기능을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아연은 면역 기능, 세포 성장 및 분열, 상처, 치유, 미각 및 후각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미량 미네랄입니다. 면역력 증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아연을 참외씨를 통해 보충함으로써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참외를 깨끗이 씻어 껍질째 드시고 씨가 있는 태좌 부분도 함께 드셔보세요. 참외 껍질은 부드럽고 얇아 특별히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으며 씨도 작아서 씹기에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만약 씨의 식감이 거슬리신다면 씨만 따로 모아 믹서에 갈아서 주스에 넣거나 샐러드 드레싱에 활용하거나 잘게 다져 요거트나 시리얼 위에 뿌려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참외 한 개를 통째로 섭취함으로써 진정한 건강보약을 드시는 효과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참외와 최고의 궁합 두 번째는 요구르트입니다. 참외와 요구르트의 조합은 언뜻 생소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 둘은 우리 몸의 장 건강이라는 핵심적인 부분에서 환상의 시너지를 발휘하는 궁합입니다. 장 건강은 면역력, 소화 기능, 심지어 정신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전신 건강의 중요한 기반이기 때문에 참외와 요구르트의 조합은 단순히 맛있는 간식을 넘어선 진정한 건강 증진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외는 풍부한 수분과 더불어
장 건강에 매우 이로운 식이섬유를 다량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식이섬유는 우리 몸에서 소화되지 않고 장까지 도달하여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됩니다. 이러한 역할을 하는 물질을 프리바이오틱스라고 부릅니다. 참외의 식이섬유, 특히 수용성 식이섬유는 장내 비피더스균, 락토바실러스균과 같은 유익균들이 증식하고 활성화되는데 필요한 영양분을 제공합니다. 유익균은 식이섬유를 발효시켜 단쇄지방산과 같은 유용한 대사산물을 생성하는데 이는 장세포의 에너지원이 되고 장 점막을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유익균의 증가는 장내 pH를 낮춰 유해균의 성장을 억제하고 장내 환경을 약산성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장 염증을 줄이고 장 투과성을 개선하여 외부 유해, 물질이 혈액으로 침투하는 것을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참외의 풍부한 수분과 식이섬유는 변의 부피를 늘리고 부드럽게 하여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변비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규칙적인 배변은 장내 독소와 노폐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하여 장 건강을 더욱 향상시킵니다. 요구르트는 우유를 유산균으로 발효시켜 만든 식품으로 이 유산균들을 통틀어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합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살아있는 유익 미생물로 적정량을 섭취했을 때 건강에 유익한 효과를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구르트에 함유된 락토바실러스, 비피도박테리움 등의 유산균은 장에 도달하여 정착하고 유익균의 비율을 늘림으로써 장내 미생물 균형을 개선합니다. 건강한 장내 미생물 군집은 소화 효율을 높이고 비타민 생산을 돕는 등 다양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유당불내증 증상을 완화하고 전반적인 소화 불편함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영양소의 흡수를 돕고 소화 과정을 원활하게 합니다. 장에 집중되어 있는 면역세포들은 장내 미생물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건강한 장내 환경은 면역세포들이 활발하게 기능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며 외부 병원균에 대한 우리 몸의 방어 능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참외와 요구르트를 함께 섭취하는 것은 신바이오틱 효과를 창출합니다. 신바이오틱은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가 결합되어 서로의 효과를 증진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외의 식이섬유가 요구르트 속 유익균의 성장을 돕고 활성화를 촉진함으로써 장내 유익균의 생존율과 효능을 극대화하여 훨씬 더 강력한 장 건강 개선 효과를 가져옵니다. 장 건강 개선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한 장은 튼튼한 면역 시스템의 핵심이 되고 음식물을 효율적으로 소화하고 영양소를 최적으로 흡수하며 장 건강은 피부 건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장 뇌축을 통해 장 건강이 스트레스, 불안, 우울감 등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참외를 한 입 크기로 썰어서 플레인 요구르트와 함께 드시는 것이 가장 간단하고 맛있는 방법입니다. 설탕이 첨가되지 않은 플레인 요구르트를 사용하는 것이 장 건강에 더 이롭습니다. 참외의 자연스러운 단맛이 요구르트의 신맛을 부드럽게 해주어 더욱 상큼하고 맛있는 조합을 만들어냅니다. 취향에 따라 견과류나 약간의 꿀을 추가해도 좋습니다. 여름철 시원하고 건강한 디저트나 간식으로 이만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참외와 최고의 궁합 세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빨갛고 탐스러운 토마토와 노랗고 달콤한 참외. 색깔만 보아도 시각적인 조화가 뛰어난 이 두 가지 과일은 단순히 보기 좋은 것을 넘어 함께 섭취했을 때 우리 몸의 항산화 능력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려주는 항산화 시너지의 완벽한 조합입니다.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이 둘을 함께 섭취함으로써 심혈관, 건강 증진과 암 예방 등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토마토의 붉은색을 담당하는 리코펜은 카로티노이드 계열의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리코펜은 특히 활성산소를 효과적으로 제거하여 세포 손상을 막고 노화를 늦추는데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리코펜은 우리 몸의 세포와 DNA를 공격하는 활성산소를 무력화시키는데 매우 효율적입니다. 이는 세포의 건강을 유지하고 만성질환의 발생 위험을 낮추는 데 중요합니다. 리코펜은 LDL 나쁜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는 것을 방지하여 동맥경화를 예방하고 혈관 내피세포 기능을 개선하여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합니다. 이는 심장마비, 뇌졸중 등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낮추는데 크게 기여합니다. 여러 연구에서 리코펜이 전립선암, 폐암, 위암 등 일부 암의 발생 위험을 낮추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리코펜의 항산화 및 항염증 특성이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외선으로부터 피부 세포를 보호하고 콜라겐 분해를 억제하여 피부 노화를 지연시키고 기미, 주근깨와 같은 색소 침착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중요한 점은 리코펜이 지용성 영양소라는 것입니다. 즉, 지방과 함께 섭취할 때 흡수율이 크게 높아집니다. 또한 열을 가하면 세포벽이 파괴되어
리코펜의 생체 이용률이 더욱 증가합니다. 참외는 그 자체로 비타민C와 베타카로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영양소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참외는 여름 과일답게 비타민C가 매우 풍부합니다. 비타민C는 수용성 항산화제로 면역력 강화, 콜라겐 생성 촉진, 피부 건강 유지, 활성산소 제거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수용성이기 때문에 몸속의 수분 환경에서 활성산소를 효과적으로 제거합니다. 노란색 참외에는 베타카로틴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속에서 비타민 어로 전환되는 프로비타민 A이자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지용성으로 세포막과 같은 지질 환경에서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시력 보호 및 피부와 점막 건강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참외와 토마토를 함께 섭취하는 것은 단순한 합산 이상의 시너지 효과를 가져옵니다. 토마토의 리코펜과 참외의 비타민C, 베타카로틴은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항산화제로서 우리 몸의 다양한 부위에서 활성산소를 공격하고 중화시킵니다. 수용성 항산화제는 세포 내부의 수분 환경에서, 지용성 항산화제는 세포막과 같은 지질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작용하므로 이들을 함께 섭취하면 우리 몸 전체에 걸쳐 포괄적인 항산화 방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육군, 해군, 공군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전방위적인 방어를 펼치는 것과 같습니다. 토마토의 리코펜과 참외의 베타카로틴은 모두 지용성 영양소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섭취하면 서로의 흡수율을 돕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참외에 미량 존재하는 지방 성분이나 토마토를 올리브 오일과 함께 섭취할 때 리코펜의 흡수율이 높아지는 것처럼 함께 섭취하는 과정에서 지용성 영양소의 생체 이용률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항산화 시너지는 다음과 같은 건강 효과로 이어집니다. 동맥경화 예방, 혈액순환 개선, 혈압 조절에 더욱 효과적이고 다양한 항산화 물질이 암세포 발생 및 성장 억제에 기여하여 활성산소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여 젊고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주스 참외와 토마토를 함께 믹서에 갈아 시원한 주스로 만들어 드시면 갈증 해소와 동시에 영양 보충에 탁월합니다. 이때 올리브 오일을 한두 방울 넣어주면 리코펜과 베타카로틴의 흡수율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샐러드 참외와 토마토를 한 입 크기로 썰어 신선한 채소와 함께 샐러드를 만들어 드셔보세요. 상큼한 맛과 풍부한 영양을 동시에 즐길 수 있습니다. 이때도 올리브 오일 드레싱을 곁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퓨레 또는 수프 토마토를 살짝 익혀 퓨레를 만들고 여기에 잘게 썬 참외를 섞어 가볍게 끓여내면 독특하고 건강한 맛의 수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참외는 그 자체로도 훌륭하지만 껍질과 씨, 요구르트, 토마토와 함께 했을 때 그 건강 효능이 훨씬 더 빛을 발합니다. 올여름 참외를 더욱 건강하고 맛있게 즐기시면서 활력 넘치는 생활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참외는 정말 맛있는 여름 과일이지만 어떤 음식과 함께 또는 어떤 방식으로 드시느냐에 따라 오히려 건강에 독이 되거나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위장은 젊을 때보다 더욱 민감해질 수 있으니 세 가지 최악의 궁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참외와 최악의 궁합 첫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많은 분들이 견과류를 몸에 좋은 건강식품으로 인식하고 계실 겁니다. 실제로 견과류는 불포화 지방산, 단백질,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 등 우리 몸에 이로운 다양한 영양소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건강 증진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견과류라도 수분 함량이 높은 참외와는 최악의 궁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두 식품의 소화 속도와 방식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견과류는 고지방 식품으로 분류됩니다. 특히 건강에 이로운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지만 지방은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에 비해 소화에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리는 영양소입니다. 지방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담즙이 지방을 작은 입자로 유화시키고 췌장에서 분비되는 리파아제라는 효소가 지방을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분해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소장에서 비교적 천천히 진행되며 위장에서도 일정 시간 머물러야 합니다. 견과류에는 지방 외에도 식물성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단백질은 위에서 펩신에 의해 부분적으로 분해된 후 소장에서 트립신 등 다양한 단백질 분해 효소에 의해 아미노산으로 최종 분해됩니다. 식이섬유는 소화되지 않고 장 운동을 돕지만 소화 효소에 의한 분해는 아니므로 위장 내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즉, 견과류는 소화기관에서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며 지방과 단백질 때문에 위에서 소장으로 넘어가는 속도 자체가 느린 편입니다. 이에 반해 참외는 고수분 과일입니다. 참외는 약 90%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부분의 영양소가 소화가 빠른 과당, 포도당 형태로 존재합니다. 지방과 단백질 함량은 극히 적습니다. 이처럼 수분과 단순당 위주로 구성된 식품은 위에서 머무는 시간이 매우 짧고 소화 효소의 작용을 크게 거치지 않고
바로 소장으로 내려가 빠르게 흡수됩니다. 과일의 단순당은 사실상 소화라기보다는 흡수에 가깝습니다. 이처럼 소화 속도가 극명하게 다른 두 식품, 즉 느리게 소화되는 견과류와 빠르게 소화되는 참외를 함께 섭취할 경우 우리 소화기관에는 교통체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참외가 위를 빠르게 통과하려 하지만 견과류는 여전히 위에서 소화를 기다리며 뭉쳐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참외가 원활하게 이동하지 못하고 위나 소장 상부에서 오래 머물게 됩니다. 빠르게 흡수되어야 할 참외의 단순당이 위장 내에서 소화가 지연되면 장내 세균에 의해 비정상적으로 발효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스가 과도하게 생성되어 복부 팽만감, 속쓰림, 더부룩함 등의 불쾌한 증상을 유발하게 됩니다. 과일의 당분은 특히 발효가 쉽습니다. 위는 한 번에 여러 종류의 음식을 동시에 소화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서로 다른 소화 방식과 속도를 요구하는 음식들이 섞이면 위액분비나 위, 운동의 효율성이 떨어져 위장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위산역류나 소화 불량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소화 불균형은 특히 위장이 약하거나 만성 소화 불량, 과민성 장증후군과 같은 소화기 질환을 앓고 계신 어르신들에게 더 심한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드물게 이러한 증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참외와 견과류를 함께 섭취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소한 한두 시간 정도의 간격을 두어 견과류가 어느 정도 소화된 후에 참외를 섭취하거나 반대로 참외를 먼저 섭취하여 빠르게 위장을 통과시킨 후 견과류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위장에게 충분한 소화 시간을 주고 부담을 줄여주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각각의 영양소를 최적으로 흡수하고 위장의 불편함 없이 건강하게 즐기기 위한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참외와 최악의 궁합 두 번째는 감자입니다. 감자는 밥, 빵과 더불어 세계 3대 식량 작물 중 하나로 탄수화물, 비타민C, 칼륨 등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는 매우 유익한 식품입니다. 삶거나 쪄서 먹으면 소화도 용이하고 포만감도 커서 많은 분들이 즐겨 찾으시죠. 하지만 이러한 감자도 참외와는 상극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감자의 주성분인 녹말, 즉 전분의 소화 방식 때문입니다. 감자의 주요 성분은 탄수화물, 그 중에서도 복합 탄수화물인 녹말입니다. 녹말은 포도당 분자들이 길게 연결된 형태로 소화를 위해서는 여러 단계의 분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녹말 소화는 침 속에 있는 아밀라아제 효소에 의해 입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음식을 오래 씹을수록 아밀라아제와의 접촉 시간이 늘어나 소화가 촉진됩니다. 위에서는 아밀라아제가 비활성화되지만 위 운동을 통해 음식물과 위액이 섞이며 소장으로 이동할 준비를 합니다. 단, 위산의 산성 환경 때문에 녹말 자체가 직접적으로 분해되지는 않습니다. 췌장에서 분비되는 췌장 아밀라아제가 소장으로 분비되어 녹말을 이당류 등로 분해합니다. 이후 소장벽의 효소들이 이당류를 최종적으로 단당류인 포도당으로 분해하여 흡수하게 됩니다. 이러한 녹말 소화 과정은 위에서 소장으로 음식물이 서서히 이동하며 적절한 효소 농도와 소화액의 pH가 유지되어야 효율적으로 일어납니다. 특히 감자를 삶거나 찌는 등 조리 방식에 따라 녹말의 구조가 변화하여 소화가 더 잘 되기도 하지만 다른 복합 탄수화물과 마찬가지로 소화에 필요한 시간이 일정 부분 소요됩니다. 참외는 앞서 언급했듯이 높은 수분 함량 90% 이상과 단순당 위주의 구성으로 인해 위에서 머무는 시간이 매우 짧고 소화라기보다는 흡수가 빠르게 일어나는 과일입니다. 감자의 소화 자체에 위산이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비중은 적지만 위 환경은 단백질 소화와 소장으로 음식물을 넘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참외의 막대한 수분은 위액을 희석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액이 희석되면 전체적인 소화 환경이 저해될 수 있으며 위에서 소장으로 넘어가는 감자의 소화 과정에 미묘하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참외와 감자를 함께 섭취하면 소장으로 넘어가는 참외의 빠른 움직임이 감자의 느린 녹말 분해 과정과 엇갈려 장내 효소 시스템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위산이 충분히 작용하지 못하고 아밀라아제가 효과적으로 작용하지 못하면 녹말의 분해가 지연되거나 불완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불완전하게 소화된 녹말은 소장에서 완전히 흡수되지 못하고 대장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대장에서는 소화 효소가 아닌 장내 미생물에 의해 발효되면서 메탄가스, 이산화탄소, 수소 등 다양한 가스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복부 팽만감, 가스, 더부룩함, 심하면 복통까지 유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저녁 식사로 감자볶음, 감자전, 삶은 감자를 드시고 후식으로 바로 차갑고 시원한 참외를 드실 경우 이러한 불편함은 더욱 증폭될 수 있습니다. 위장은 이미 감자의 녹말을 분해하느라 바쁜데 갑자기 차가운 참외가 들어와
위액의 농도를 변화시키고 소화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감자와 참외를 함께 먹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소 2시간에서 3시간 정도의 간격을 두어 감자가 어느 정도 소화된 후에 참외를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참외를 드실 때는 너무 차갑지 않게 실온 상태에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위장의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소화를 돕는 방법입니다. 각각의 식품이 가진 소화 특성을 이해하고 적절한 시간 간격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외와 최악의 궁합 세 번째는 차가운 상태의 참외를 빈속에 먹는 것입니다. 더운 여름날 냉장고에서 각 꺼낸 시원하고 달콤한 참외 한 조각은 그 어떤 것보다도 매력적인 유혹입니다. 갈증 해소에도 탁월하고 입안 가득 퍼지는 상큼함은 더위를 잊게 할 만큼 훌륭하죠. 하지만 이렇게 차가운 참외를 빈속에 드시는 것은 특히 위장이 약하거나 소화 기능이 떨어진 어르신들에게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위장은 약 37 전후의 따뜻한 환경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작동합니다. 소화 효소들이 최적의 활성을 보이는 온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매우 차가운 음식이 위로 들어오면 위장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차가운 참외가 위장으로 들어오면 위벽의 혈관이 순간적으로 수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위장으로의 혈액 공급을 줄여 위장 기능 위액 분비, 위 운동 등을 일시적으로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차가운 자극은 위장 점막을 직접적으로 자극하여 위산 분비에 영향을 미치거나 기존의 미약한 위염이나 위궤양 증상을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위장의 온도가 떨어지면 소화를 담당하는 효소들, 특히 위산과 펩신의 활성도 역시 떨어지게 됩니다. 효소 활성이 저해되면 음식물 분해 능력이 떨어져 소화 불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차가운 음식은 위장의 연동 운동을 방해하여 음식물이 위에서 소장으로 넘어가는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이는 음식물이 위장 내에 오래 머물게 하여 더부룩함, 팽만감, 소화 불량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은 빈속은 위산이 많이 분비되어 있거나 혹은 소화에 필요한 환경을 아직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빈속에 차가운 참외를 섭취할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빈속은 음식물이라는 완충 작용 없이 위벽이 외부 자극에 직접 노출되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차가운 참외가 들어오면 위벽에 가해지는 온도 변화 자극이 더욱 크게 느껴지고 위장의 무리가 가중됩니다. 참외의 높은 수분 함량은 위액을 희석시켜 소화 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사람들에게는 빈속의 차가운 과일의 산성 참외는 약한 산성이 위를 자극하여 속쓰림이나 위통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위장이 차가운 자극에 예민하게 반응하거나 급격한 온도 변화가 장 운동에 영향을 미칠 경우 심하면 복통이나 설사 등의 급성 위장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젊은 사람에 비해 위장 기능이 전반적으로 저하되어 있고 체온 조절 능력도 약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외부 자극에 더욱 취약합니다. 건강하게 참외를 즐기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기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식사를 마친 후 위장에 어느 정도 음식물이 채워져 있을 때 참외를 후식으로 드시는 것입니다. 식사 후에는 위장의 온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소화 효소가 활성화되어 있으므로 차가운 참외가 들어와도 위장에 가해지는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냉장고에서 갓 꺼낸 차가운 참외를 바로 드시는 대신 잠시 실온에 두어 너무 차지 않게 미지근한 상태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냉장고에서 꺼낸 지 15분에서 20분 정도 지나면 차가운 기운이 많이 가시고 위장에 부담을 덜 줄 수 있습니다. 평소 위장이 예민하거나 소화 불량이 잦으신 분들은 한 번에 많은 양을 드시기보다는 소량씩 시작하여 위장의 반응을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맛있는 참외라도 우리 몸의 소화 시스템을 이해하고 그에 맞춰 섭취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견과류 감자와의 조합은 소화 속도 불균형으로 인한 불편함을 차가운 참외를 빈속에 먹는 것은 위장 자극으로 인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니 꼭 기억하셨다가 건강하게 참외를 즐기시길 바랍니다. 건강은 작은 습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참외가 그냥 달콤한 과일이 아니라는 사실 제대로 아셨죠? 혈압 조절부터 신장 건강, 면역력 강화, 눈 건강, 그리고 노화 방지까지 참외는 정말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한 효자 과일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최고의 궁합과 최악의 궁합을 잘 기억하셔서 현명하게 참외를 즐기신다면 올여름 그 어느 때보다 건강하고 활기찬 시간을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주변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많이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가 더 좋은 영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